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남양주 이 프렌디움이 이제 계속 예, 집을 지어 나가면서 이 남양주에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예, 남들이 계속 남양주라고 생각해서 그 바로 구리 옆에 붙어 있는 남양주 바로 이제 그 아파트 지역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양평하고 청평 쪽에 가깝죠. 예, 대성리랑 네, 대성리 쪽으로 예, 지나가는 거여서 예, 입지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예, 여기 앞에 맞아요. 강가도 있고 남한강 있는 거죠. 예, 지금 2번 필지 자리인데 저희가 지금 음. 4번 필지하고 예. 1번 필지는 저 공사 완료가 돼서 분양도 다 끝났고요. 끝났고 지금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2번 필지하고 이제 3번 필지가 남았는데 둘 다 사실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이제 사실 집 짓기 전에 다 팔린 거죠. 그 공사는 아마 8월 중순이나 뭐 8월 말쯤에 이제 공사 예정인 거고. 한 11월 정도에 완공이.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번 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재 사양은 이제 스타코플렉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외장재는 이제 롱보리 파백돌 이제 들어갈 거고, 이제 거실 앞에 이제 1번 필지의 외장재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엠블럭 루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지금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보시면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이 배치도 보면 원래 여기가 뭐 지금 안 그려져 있지만 여기가 4번 집이고 여기도 분양이 완료됐고 1번도 얼마 전에 이제 입주를 하셨고요. 지금 이제 2번하고 이제 3번 필지인데 두 개를 이제 둘 다 분양이 완료가 돼서 둘 다 이제 같이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는데 한 9월달, 거의 9월달쯤 공사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이제 뭐 3번 필지가 사실 요 4개 필지 쪽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그죠. 현장을 가보면 사거리 예. 있고 그리고 이제 1번 또 이제 옆에 아무것도 이제 뭐 조그만한 뭐 그 컨테이너 같은 게 있긴 한데 옆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데, 사실 2번이 중간에 좀 저희 이제 단지로 봤을 때 가운데 좀 끼어 있는 필지다. 예, 그 필지도 조금 좀 길다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위치상 좀 불리한 면이 좀 많은 거죠. 양쪽에 이제 집이 다 들어서 있는 거고, 이제 앞쪽에도 4번 필지가 일부 이제 주택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 조금 가려지는 부분도 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번 필지에 좀 어드밴테이지를 좀 더 주자 해서 조금 더 다른 주택보다는 한 평 정도 조금 더 키운 상태의 면적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그 이번 필지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제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와서 이제 차량을 그 지붕 밑에 공간에 둘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일반 필지처럼 도로가 이제 그 토지의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 현관도 이제 북쪽에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현관을 이제 북쪽으로 배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면도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위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차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람도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현관이 이제 북쪽에 형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차를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집은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주방하고 거실을 이제 전면적으로 좀 많이 배치를 한 거고, 가운데 중정을 두고 이제 안방하고 드레스룸은 거의 잠만 자는 형태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방을 이렇게 방을 좀 줄이면서 드레스룸도 좀 공간을 주고 그다음에 뭐 거실에 공간을 좀 주다 보니까 방에는 이제 침대만 딱 놓을 수 있게
TV 하나 정도 넣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현관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 복도 현관이 조금 길게 형성이 됐어요. 여기 이제 왜냐하면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제 주택 토지의 폭이 그렇게 많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복도를 남북 방향으로 좀 길게 뽑아서 집을 조금 남북 방향으로 좀 조금 더 길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복도가 이제 조금 길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도 통해서 내려오면은 거실이 이제 단독 공간. 온전한 단독 공간으로. 예. 그리고 그리고 주방이랑 같이 어떻게 그쵸.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도 약간 특이한 게 사실은 요게 주방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도 공간이에요. 예, 이렇게 복도 공간인데 그 그거를 활용을 해서 복도 공간을 이제 공간을 쓸 수 있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방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제 여기도 수납 공간이 들어가고 앞에 식탁을 이제 배치를 해서 주방에서도 이제 외부로 나오고 거실에서도 외부로 나올 수 있게 배치를 하면서 거실하고 주방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가운데 중정 공간 여기 중정이 이제 완전히 그 주택동처럼 음. 내부 안에 이제 그쵸. 미음자 형태로 된 게 아니고 여기는 포치에서 그쵸. 이 사용할 수 있는 중정인 거죠. 디귿자 형태로 이제 감싸는 형태고 여기가 그 중정의 요 가운데 부분은 그 안에 잔디를 심어서 뭐 나무를 심든 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둔 거고 이렇게 주변으로 쭉 돌아가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집을 계획을 하면서 요 집도 이제 건축주가 조금씩 개입을 저희가 조금 하게끔 분양을 하는 거지만 건축주랑 미리 좀 연락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팔리기 전부터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설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사 분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설계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는데 건축주한테 조금 뭐 원하시는 거를 조금 들어드리는 형태로 계획을 했었던 현장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중정을 이렇게 잘 안 쓰니까. 그쵸. 왜냐면 이 공간 그냥 네모나게 하면 더 면적을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창문은 거실 쪽에서 식탁에서 거실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나무가 보이고 나가서는 거실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외부를 통과하는 미음자니까 순환 구조가 돼 있는 동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중정 공간들이 그 생기면 사실 건축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쪽에서는 약간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외장재가 사실은 이렇게 거실 주방을 이렇게 붙여서 해버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외장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요만큼 외장재가 늘어나는 거죠.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면적인데 이렇게 공사하는 거랑 이렇게 공사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런 중정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된 거고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형태의 평면이 된 거고 사실 여기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쪽에서 이제 끼어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마당이 이제 양쪽 집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정 공간을 좀 만들어줘서 조금이라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안방 욕실을 조금 크게 가져가고 공용 욕실은 계단 밑에 양변기만 넣어서 그 손 씻는 거 조그마한 거 넣어서 계획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건축주분이 조금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손님들이 오면 사실 1층에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주인만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고. 욕실을 보여주기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쓰면은 와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와서 샤워할 건 아니잖아요. 거기 손 씻고 이제 뭐 양변기 사용하고 이 정도라서 딱 그 기능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굉장히 작게 이제 공용 화장실 굉장히 작게 가고 안방 욕실은 정 사이즈 욕실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욕실이 세 개지만 욕실 하나가 굉장히 작은 욕실이라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경제적인 면도 좀 생기는 거고 이제 실용적인 면에서도 이제 뭐 서민들은 딱 이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욕실이 굉장히 좀 작게 들어갔던 현장이고요.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사실 여기 창고가 들어가죠. 창고가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배치하고 맞은편에 이제 그 세면대를 노출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 놓으려고 했었는데 여기 예, 바로 맞은편에 수납. 파놨잖아요. 네, 자연주실을. 수납장 비용. 예. 그래서 수납장을 여기 짜는 걸로 해서 바꾸고 안에도 조그만하게 예, 들어가는. 이게 이제 현관 들어와서 예. 안방에 안 들어가고 이제 뭐 거실이나 주방 갈 때 손 씻는 공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활용도에 따라서 이거는 건축주분의 의견이었으니까 또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요 공간을 좀 수납 공간을 쓰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뭐 화장실은 어쨌든 손만 잘 씻을 수 있게 뭐 작은 이제 세면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수납장으로 아마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을 올라가면 2층에도 이제 방이 2개, 욕실 하나 해서 계획을 하게 됐고요. 여기가 2층에 방이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보통 일반 사이즈. 그 침실 2번이 이제 3.3m에 3.4m 그리고 침실 1번이 4m에 3m. 공간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는 거의 정사각형, 하나는 직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로 다른 집들이 2층에 이제 포치가 조금 하나씩 있었는데 이 집은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포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포치 대신에 차라리 다른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면적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라서 2층에는 아예 완전 포치를 빼버리고 욕실 하나랑 저도 포치를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 포치 써보신 분들이 장단점이 있다고. 오용, 청소 뭐 이런 거로 때문에 외부 공간이다 보니까 먼지가 좀 많이 쌓이죠. 쌓이고 그거가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해 보여서 아예 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건축주분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단독 주택은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방을 조금 더 넓게 쓰는 형태로 2층이 계획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실은 이제 양쪽에서 사용하니까 가운데 배치를 하고 양쪽으로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 서로 좀 분리해 놓은 침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붕들이 다 뭐 남양주 현장들은 전부 다 박공이에요. 여기 단지를 나중에 뭐 열 몇 동 정도 공사가 들어갈 건데 외관은 이제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박공 지붕을 다 선택해서 그렇게 공사를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외관도 보시면 이제 인면도가 이제 여기가 거실, 여기가 이제 복도 공간이 일부 될 거고. 주방에서 문이 주방. 예. 양쪽으로 열리는 게 맞죠? 예, 이것도 요청을 하셨어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게 슬라이딩 보통은 이제 거실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문인데 슬라이딩보다는 아예 활짝 열고 싶다. 저 문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독일 제품 중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처음 쓰는 문인데 저희가 계속 요 창문은 저희가 이제 독일식 창 계속 쓰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문이 있대요. 그래서
안 썼는데 이렇게 나무 문이 있고 심지어 방충망도 설치가 된대요. 안쪽으로. 이게 바깥쪽으로 열리는데 이렇게 평면상에서 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이거는 좀 궁금하네요. 예, 안쪽에 문 열고 이제 방충망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게 해서 가을에는 진짜 좋겠네요. 여름에도 뭐 밤새서 쓰기.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어서 저도 요 문 이제 설치하면 나중에 또 보러 가겠지만 되게 조금 특이한 구조기도 하고 개방감도 훨씬 일반 이런 그 파티어 창보다 개방감도 좋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 중정 공간으로 나중에 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방하고 거실이 이제 요 복도 면에서 조금 튀어나와요. 앞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자연스럽게 박공을 2개를 만들어서 이제 계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안에 이제 엠블록 루바를 써서 일본 집처럼 그런 거실의 느낌을 맞춰서 진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 보면 여기가 이제 파벽돌로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뭐 이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요 옆면하고 뒤에까지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한 면을 쭉 감싸는 게 사실 그 기존에는 그냥 포인트를 요 정도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 집이다 보니까 조금 어드밴테이지를 좀 더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면적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조금 가운데 있지만 좀 더 예뻐 보이는 집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그 배면도가 사실 그 주택을 들어가는 입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덩어리가 이제 럼브릭 그러니까 파벽돌. 어떻게 보면 지붕이 있는 한 공간 자체는 파벽돌로 쌌다고 보시면. 여기 안방의 모든 덩어리를 이제 외장재 럼브릭 파벽돌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그 가운데는 이제 현관, 여기는 이제 주차할 수 있게. 그 주차가 지금 한 대만 이렇게 하지만 옆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총 2대는 주차가 가능한. 요즘에 2대는 돼야 손님들도 와서 주차를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던 현장이고요. 이번 집에서 제일 특이한 건 새로운 창호네요. 네, 요 새로운 창호와 주방이 들어가는 한 면을 다 싼 외관 모양, 그다음에 중정, 이 3가지가 특징이라고 조금 볼 수 특징이 있어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코너 창이라든지 뭐 쓰는 창들은 거의 다 여기 남양주에 들어가 있는 집들의 창문 사이즈가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 창문 개수도 다 비슷하고 어쨌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집은 많이 넣어주고 어느 집은 또 작게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속 4번 집, 1번 집에서 썼던 이런 코너 창 사이즈들은 똑같이 해서 그 2층에 이제 침실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집 모양하고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른데 창호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지붕이 통일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지 구성을 하는 느낌이 좋아서 이 집도 한 번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구경할 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집에 한꺼번에 가면 뭐 어쨌든 관리비라든지 뭐 봉사를 할 때 공정도 같이 갈 수 있고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왜냐면 목공팀이 됐든 뭐든 뭐 이렇게 시간이 끊기지 않고 바로바로 작업을 양쪽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장점이 생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건축주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다 만나 보거든요. 이게 분양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요 뒤에 1번, 2번, 3번 집 건축주들이 나이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서로 4번 빼고는 4번 앞에 먼저 입주하시는 그분 말고는 뒤에는 3분은 다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잘 어울려서 잘 지내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